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에서 비교적 새롭게 출시한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뱅가드용 온라인 은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뱅가드 브로커리지 계좌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캐시 플러스 계좌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캐시 플러스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뉴 파일럿 오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그 유저 베이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출시한 것은 2022년 하반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출시되었을 때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고요. 최근에 다시 뱅가드 계좌로 로그인을 해보니까 팝업이 뜨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뱅가드에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거나 제가 유튜브 아래쪽에 설명칸과 댓글칸에 링크를 남길 테니까요. 이것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자율 경우는 4.70%의 제법 좋은 이자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5% 혹은 5%보다 더 주는 이러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5% 넘는 것은 CD나 채권 같은 경우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CD나 채권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놔둬야 되거든요. 최소 $1,000를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 같은 경우는 no fees, no minimum, 별도로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비교적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1.25 million FDIC 커버리지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행 광고를 보거나 웹사이트를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FDIC 커버리지, FDIC 인슈런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행에 돈을 저축했을 때 그 돈이 보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셨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다 라고 하여서 파산을 한 기사를 보신 적 있죠? 비록 은행은 파산을 하였지만 FDIC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금주들의 돈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보통 은행은 $250,000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여 줍니다. 하지만 뱅가드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에 제휴를 하여서 $250,000의 5배인 $1,250,000까지 이 FDIC 커버리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뱅가드와 연결이 되는 은행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싱크로니뱅크,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루이스트, 시티뱅크 이런 은행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HSBC 은행도 역시 제휴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행과 연결을 하여서 기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 최대 5배까지 FDIC 커버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은행에 $1,250,000까지 이렇게 큰 돈을 놔두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만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는 이율 좋은 곳에 넣어놓거나 주식이랑 펀드 같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실 것인데요. 혹시라도 비즈니스나 집을 팔아서 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놔둬야 됐을 때는 일반 은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커버리지를 가진 이러한 뱅가드 캐시 플러스 어카운트가 장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은 계속 변동되지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계속 제공된다 그러고요. 기존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의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제공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즘은 디렉트 디파짓이라고 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봉급을 싸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봉급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로 오게 하여서 캐시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돈을 보내실 때 페이팔, 벤모, 젤 등의 앱을 이용하여서 손쉽게 돈을 주고받고 이체를 하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이 뱅가드 계정에 이러한 앱을 연동시켜서 손쉽게 뱅가드에서 돈을 꺼내거나 아니면 이 돈을 뱅가드로 저축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에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것이 파일럿 오퍼니까요.
이러한 팝업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팝업이 보이고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비록 지금 당장 가입은 할 수 없지만 뱅가드에서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니까요. 영상을 기반으로 참조를 하셔서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캐시 플러스 계좌가 가능하다고 나오면은요. 여기 보시는 오픈 캐시 플러스 어카운트 까만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캐시 플러스 계좌가 개인 계좌인지 아니면 공동 계좌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인디비주얼 개인과 연결된 계좌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부부가 같이 관리를 할 이 조인트 계좌로 여시려면은 조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공동 계좌로 선택을 할 때는요. 뱅가드 계좌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요. 로그 아웃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노트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름, 소셜 넘버, 생년월일, 시민권 여부, 이메일 등을 적게 되는데요. 뱅가드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팝업을 클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게 되는데요. 뱅가드에 이미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맞다면요. 역시 선택을 하셔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새로 생기는 캐시 플러스 계좌에 어떻게 펀딩을 할 거냐, 돈을 어떻게 이체를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뱅크 트랜스퍼는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주 거래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뱅가드의 브로커리지 IRA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은요, 이미 연결됐던 은행이 나올 것이니까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은행을 넣고 싶다고 하시면요, Add New를 선택하셔서 새 은행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좌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결을 하겠다, 나중에 이체를 하실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체를 한다고 선택을 하셨으면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최소 입력 금액은 1달러 그리고 최대는 10만 달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체를 할 때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요. 처음 이체를 할 때는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일주일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시작할 때 우선 500달러를 이체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계정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employment, 고용주 정보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자영업이다, 은퇴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넣으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니까 employed를 선택을 하였고요. 아래쪽에 회사 이름, 직업, 회사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혹시 배우자가 뱅가드의 직원인지, 그리고 이 계정을 만드는 사람이 관리자, 대리인 입장으로서 이 계좌를 만드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무 것이 아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캐시 계좌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느냐라고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 소득이 나오는데요. 가장 근접한 거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net worth 같은 경우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집, 부동산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넣지 않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러한 캐시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근접한 거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캐시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오는 돈인지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셀러리나 아니면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으로 나오는 금액이다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은 은퇴에서 나오는 은퇴연금이다, 아니면 투자해서 넣는 돈이다, 선물로 받은 돈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을 못한다거나 기능에 제한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자세하거나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께 맞는 거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계좌를 만드는 목적에 관해서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요. 옵션을 보시면 캐피탈 프리저베이션, 원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 두 번째는 인컴, 고정적으로 인컴을 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로스 같은 경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 스페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식 가운데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크립토 같은 변동성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캐시 계좌를 만드는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지 조금 의아한데요. 여러분이 맞는 거 선택을 하셔서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로스를 선택했고요. 지금 뭐 캐시 계좌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별도의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마지막으로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처음으로는 이제 $500를 제 거래하는 은행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옵션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것이 다 맞으면은 사인 앤 어그리 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검은색 버튼을 눌러서 서브밋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계정 자체는 바로 만들어집니다. 계좌 리스트로 가면 캐시 플러스 계좌가 생겼을 건데요. 여기 관해서 추가 정보 등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돈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0로 나오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4.70%의 연 이자를 제공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8월 11일 날짜로 제가 뱅크 트랜스퍼를 해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라우팅 넘버와 여러분의 개인 계좌 넘버를 주게 되는데요. 이 라우팅 넘버는 여기 보이시는 이 넘버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에 이체를 하시면 PNC 뱅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PNC 뱅크 자체가 이제 뱅가드와 연결이 되어서 제휴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파트너 은행이기 때문에 돈을 보내거나 받았을 때는 이렇게 PNC 뱅크 이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 메인 화면에 가서 계정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IRA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529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캐시 플러스 계좌라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현재 밸런스 자체는 $500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처음으로 펀딩을 하면 일주일 가량이 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이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밸런스 자체가 $500라고 하더라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Fund Available to Withdraw라고 하여서 실제로 돈을 꺼내고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이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떠 이제 실제 이체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밸런스라고 보여도 당장 이 돈을 다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뱅가드 웹사이트에서 알려준 대로 처음 계정을 만들고 이체를 하였을 때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렇게 $500가 확실히 돈을 빼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떴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돈을 트랜스퍼 캐시 메뉴를 이용을 하여서 뱅가드에 있는 다른 계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계좌, 롤오버 IRA 계좌, 로스 IRA 계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뱅가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의 텍사스 트러스트 크레딧 유니언 역시 나옵니다. 다시 이 주거래 은행으로 돈을 역시 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마켓 계좌를 비롯하여서 이 캐시 계좌를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 브랜드의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계좌를 온라인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은행의 5배가 되는 $125만 까지 FDIC 보험이 적용되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받기 때문에 투자할 돈은 바로 뱅가드로 받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정 금액은 뱅가드 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회사에서 디렉트 디파짓으로 돈을 받을 때 일부 금액은 뱅가드로 나머지 금액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은행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앞으로도 캐시 플러스 계정에 더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단점 또한 있습니다. 처음 이 서비스에 관해서 들었을 때 현금을 옮겨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현금을 옮긴 다음에 이 계좌 안에서 주식이랑 펀드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것이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캐시 플러스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 계좌를 다시 뱅가드에 브로커리지 계좌로 한 번 더 옮겨야 됐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옮겨서 브로커리지 계좌로 옮길 거 그냥 기존에 있던 은행에서 가져오는 것과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캐시 플러스 계좌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계좌로 취급이 되니까요.
투자를 하려면 어차피 옮겨야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온라인 은행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 예로 이 계좌만의 데빗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쓰는 책 있죠. 이 체크 역시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를 보면은 기존 은행에 있던 체킹 세이빙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동이 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조금 불편한데요. 이자 몇 푼 더 받자고 이것을 굳이 만들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뱅가드 캐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컨셉이 아니고요. 이미 피델리티 찰스 슈왑에서 이전부터 하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미 뱅가드에 IRA나 브로커리지 계좌가 있어서 뱅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고 캐시가 어느 정도 쌓여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 했을 때는요. 뱅가드 캐시 플러스 계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파일럿 단계이고 많은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자율만 보고서 가입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브로커리지 회사 그리고 은행과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결정을 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캐시 플러스 계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